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두 사람 여기서 뭐해요? 김마리는 채우리와 진수지의 신혼방에 들어와 있는 진나영과 한진태를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와 모종의 합의를 본 후 한진태가 과거에 정순정과 현우를 만났던 사실을 감춰주기 위해 채우리의 가방에서 넥타이핀을 훔치러 들어온 것이었는데요. 채우리와 진수지가 결혼식을 무사히 끝내고 해들가로 들어와 살면 넥타이핀을 훔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두 사람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일을 마무리 지어야만 했습니다. 채우리의 신혼방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과 채우리, 진수지의 짐가방이 나란히 놓여져 있었는데요. 채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을 김마리에게 보여준 후 다시 상자를 집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 후 김마리는 넥타이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도 아무 일 없이 지낼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채우리와 진수지가 해들가로 들어와 살기로 하지 않았다면 진나영은 마당집으로 직접 찾아가 넥타이핀을 훔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채우리가 상자를 가지고 왔을 때 김마리가 넥타이핀을 보지 못한 이유는 한진태가 중간에 분위기를 급히 바꾸어 식사를 하러 가자고 말하여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인데요. 한진태가 넥타이핀을 보고 눈빛이 떨리는 것을 직감한 진나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진태를 압박했습니다. 한진태는 결국 진나영에게 서로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의를 보고 진나영을 해들가의 안주인으로 만들어주는 대신 자신의 죄가 노출되지 않게 증거물들을 다 없애달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진나영은 해들가의 안주인은 기본이고 정말 원하는 것은 진수지를 영영 해들가에서 치워버리는 것이었는데요. 한진태 앞에서 차마 속마음을 다 말하지는 못하고 어쨌든 한진태의 소원만 들어주면 한현성이 이혼하자는 것만은 막아주겠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나영은 채우리와 진수지가 행복한 모습으로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보기가 힘들어서 구토가 심해졌는데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콩이를 위해 한진태와의 계약을 곱씹으면서 반드시 해들가에서 살아남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채우리와 진수지의 결혼식이 끝나고 한현성은 진나영에게 미국으로 같이 떠나 살자고 제안을 하였고 진나영은 한현성과의 이혼은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해들가에서 떠나고 싶지는 않아서 갈등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한 모든 잘못을 잊어준다는 한현성의 말이 너무 달콤하게 다가왔지만 자기가 떠나면 진수지가 해들가의 안주인이 되는데 다 차려놓은 밥상에 재를 뿌릴 순 없었습니다. 채우리의 넥타이핀만 손에 넣으면 한진태가 미국행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채우리의 신혼방으로 향했는데 한진태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진나영은 배신감이 들 뿐이었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가 채우리의 결혼 이후 자신을 완전히 믿고 그동안 숨겨온 김영수의 재산을 한진태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자 한현우 아버지로서 더욱더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진나영이 이를 처리해주기를 믿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넥타이핀을 찾으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진나영은 역시나 한진태가 매번 말로만 한 배를 탔다고 하면서 뒤로는 혼자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에 치를 떨었고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중에 김마리에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김마리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개인적인 짐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현우의 방에 짐을 풀지 않고 내버려 두었는데요. 밤중에 진나영과 한진태가 들어와 있으니 놀라서 묻게 되지만 110화에서 두 사람은 변명으로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두 사람 여기서 뭐해요? 김마리가 묻자 한진태는 혹시 내가 정리해줄 게 없나 해서 새아기 불러서 같이 들어와 봤어요. 30년 만에 찾은 현우인데 나도 뭔가 좀 거들고 싶어서요. 막상 들어와 보니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새아기까지 부를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일이면 아주머니가 와서 다 청소해 주실 텐데 하며 한진태는 진나영에게 슬쩍 눈치를 줍니다. 진나영은 금세 태도를 바꾸어서 김마리에게 맞아요. 어머니, 두 사람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피곤해서 짐 정리하기도 힘들 것 같다고
아버님이 간단한 거라도 치우라고 하셔서 들어온 거예요. 진나영의 말에 김마리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주인 허락 없이는 만지지 않는 게 도리니 이 방은 현우가 돌아와서 정리하게 내버려두고 다들 나가는 게 좋겠어요. 하자 한진태는 당신은 그럼 왜 들어온 거요? 하고 물으니 김마리는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서요. 현우가 돌아온 것도 그렇고 결혼까지 했다는 게 꿈만 같아서 그래요. 현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은 다 치우고 이렇게 예쁜 새살림이 들어와 있으니 내 눈으로 몇 번이고 확인을 해야 실감이 나는걸요. 내가 당신이 현우 방 치운 것 때문에 화냈던 거 미안해요.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 모르고.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진나영은 콩이방이 사라지고 진수지가 들어와 살게 돼서 짜증이 나 죽을 지경인데 억지로 참고 김마리의 비위를 맞춰줍니다. 아버님께서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하자 한진태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한편 채우리와 진수지의 결혼식은 장윤자가 나타나 작은 소동을 일으킨 것 외에는 별탈 없이 진행되었는데요. 장윤자는 채두리가 채선영의 딸인 것을 알고 진도영에게 화풀이를 하였고 채선영 역시 과거에 진도영의 돌잔치를 떠올리며 분개하였습니다. 110화에서 채선영은 채두리를 절대 장윤자 같은 쓰레기 시어머니 밑으로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아서 진도영과의 연애를 결사반대하고 나서는데 성격이 밝고 구김살 없이 자란 채두리는 생전 처음 보는 채선영의 환한 모습에 당황해합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채우리와 진수지는 타지로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고 마당집으로 왔는데요. 마당집 식구들은 몇 시간 만에 다시 보는 두 사람이 반갑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은 것에 황당해합니다. 채우리에게는 마당집이 살면서 가장 편한 장소였으니 진수지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도 마당집에서부터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채우리는 사실 상자를 김마리의 집으로 보내지 않고 마당집에 두었는데요. 채선영은 상자를 발견하고 채우리에게 왜 이 상자는 안 가져간 거야? 하고 묻자 채우리는 이 물건들은 어머니와 제가 마당집에서 오랫동안 함께한 것들이잖아요. 절 키워주신 어머니 사진을 지금 어머니께서 보시는 것을 불편해하시니 여기 두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넥타이핀도 정순정 씨 유품이니 지금 어머니가 보시면 계속 힘드실 수 있어요. 채우리의 말에 채선영은 그래, 네 이름도 듣기 괴로워하시는 거 겨우 허락받아서 한우리로 했는데 더는 이 사장님을 힘들게 할 수는 없지. 그런데 넌 순정 씨가 주고 간 물건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거니? 하자 채우리는 전 상관없어요. 이 넥타이핀은 솔직히 돌아가신 그분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어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분에게서 받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하자 채선영은 그렇지. 순정 씨 소지품은 내가 다 아는데 넥타이핀을 본 적은 없었어. 순정 씨가 이걸 쓸 일이 뭐가 있었겠어? 이거 순정 씨가 죽던 날 나한테 쥐어준 것이거든. 순정 씨가 집중치료실에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손에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었어. 엄마는 아직까지도 이 넥타이핀이 어디서 생긴 것일까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어. 채선영의 말에 그럼 정순정 씨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누군가가 다녀간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자 채선영은 우리야, 너는 기억 잘 안 나겠지만 내가 순정 씨랑 한 달 정도 같은 병실을 쓰고 있었어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잖아.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는 순정 씨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누군가가 받고 찾아왔으면 끝까지 임종을 지키는 게 도리지 이것만 남기고 갈 리가 없잖아. 채우리는 혹시 그날 병문안 온 사람은 없어요? 뭐 일가 친척이 아니라도 아는 사람. 채선영은 그날날 찾아온 사람은 있었어도 순정 씨를 찾아온 사람은 없었어. 그날 원장님이 다녀가시긴 했지. 옆자리 환자 안부를 물으시길래 전날 치료실에 들어갔다고 말만 했을 뿐이고 평소 순정 씨와는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어. 최근에 원장님이 순정 씨를 찾아다녔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원장님이 순정 씨를 어떻게 알고 찾아다니신 건지는 엄마도 모르겠어. 혹시 순정 씨가 죽던 날 치료실에 한번 들르셨던 건 아닌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 넥타이핀 주인이 혹시. 채선영이 말끝을 흐리자 채우리는 설마 원장님 말씀이세요? 넥타이핀이 쉽게 흘러내리지 않는 건데.
그게 원장님 것이라면 어떻게 정순정 씨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정순정 씨는 일어날 기운도 없으셔서 마지막에는 항상 누워만 계셨는데 직접 그 넥타이 핀은 정순정 씨에게 주었다거나 아니면 무슨 몸싸움 같은 거라도 있었다면 모를까요? 최선영은 그날 순정 씨가 희미하게 나한테 말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쩌고 하면서 이걸 쥐어준 거거든. 순정 씨가 마지막 순간에 너한테 미안하다고 한 거 보면 네가 순정 씨 아들 기무리가 아닌 것을 그 순간에는 깨달았다는 거고 네 아버지 얘기를 꺼낸 것을 보면 원장님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이거 정말 원장님 것이 아닐까? 하자 채우리는 에이 아닐 거예요. 엄마 말씀대로 환우 문병차 잠깐 들르실 순 있지만 위독한 환자를 두고 그냥 나가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더군다나 저 그때 치료실 주변만 맴돌고 있었는데 저를 보고 알아보지 못하셨을 리도 없고요. 아마 다른 사람이 남긴 걸 거예요. 아니면 정말 기무리 아버지가 주고 간 것일 수도 있고요. 어머니도 정순정 씨에 대해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이제야 아셨으니 일가 친척이 더 있었는지도 모르죠. 최선영은 그럼 순정 씨 물건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한테는 이제 좋은 기억이 아니니 버리든지 해야 할 것 같아. 채우리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그런데 둘이는 아직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묻자 최선영은 둘이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하필 장윤자 아들이랑 교제를 한다니 어쩌면 좋아. 생전 엄마 말은 어기는 없던 애가 외박까지 하고 너한테도 따로 연락 안 하는 거 보면 둘이 헤어질 마음이 없나 봐. 채우리는 둘이는 절대 엄마가 허락하지 않는 교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곧 들어오겠죠. 둘이도 마음의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제가 보기엔 도영군이 절대 허튼 짓 할 사람 같진 않더라고요. 채우리의 예상대로 진도영과 채두리는 밤새 앞날을 고민하다가 최선영에게 직접 교제를 허락받으려고 마당집에 찾아옵니다. 강정수는 두 사람을 보고 니들이 무신 영화 주인공이요? 결혼식에서 뛰쳐나가길 왜 뛰쳐나가? 그래 밤새도록 궁리한 결론이 뭐여? 이대로 안 헤어지고 부모 속 썩일 참이여 시방. 둘이 너 선영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놈하고 만나는 것이여? 하며 진도영을 날카롭게 쳐다보자 최선영은 두 사람 나랑 얘기 좀 해. 하며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진도영은 최선영에게 저희 어머니가 지난날 저지른 잘못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대신 그 2배, 아니 10배 100배로 두리 씨한테 최선을 다할게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자 채두리는 엄마 도영 씨는 아무 잘못 없어. 하필 재수없게 그 아줌마 아들로 태어난 게 잘못이지. 우리도 억울해 죽겠다고. 엄마, 한 번만 봐줘. 우리 결혼하면 시댁 쪽은 얼씬도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될까? 채두리의 말에 최선영은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도영군 어머니와는 절대 사돈 맺고 싶지 않아. 우리 수경이도 겨우 그 호적에서 빼내왔는데 너를 그 집안에 들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너도 도영군 엄마 밑에서 살아봐. 사흘도 못 가고 이혼하자는 소리 나올 거야.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수경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둘이 너 다 알면서 왜 이러는 거니? 나한테 귀한 자식들 절대 그 집안으로 보낼 수 없으니 둘이랑 도영군 당장 헤어져. 채두리는 아무리 최선영을 설득하려 해도 먹히지가 않자 펑펑 목 놓아 울고 말았고 채우리는 둘이야. 넌 나한테 너무 소중한 동생이야. 이 오빠도 네가 행복한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네가 도영군 아니면 안 되겠다면 엄마한테도 시간을 좀 드리자. 둘이한테 엄마가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잖아 우리. 최선영의 입장도 완강하지만 진장수의 집에서도 이 일로 장윤자가 발끈하고 나섭니다. 장윤자는 진장수에게 도영이 자식, 실장이고 뭐고 만난다는 거 다 뻥이었어. 우리 다 속이고 둘이를 실장님으로 위장하고 만났던 거야. 나는 이 교제 절대 허락 못해. 진장수는 둘이 그 아가씨 참 아까운 사람인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꼬이냐 그래.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하자 장윤자는 어떻게 이게 나 때문이야? 둘이 때문이지. 어디 넘볼 사람을 넘봐야지. 우리 도영이를 넘봐. 우리 도영이가 누구야? 내가 직접 10달 배 아파서 낳고 애지중지 키워서 이날 이때까지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아니 물은 조금 묻혔지만 암튼 내가 귀하게 키운 내 친자식인데 둘이 걔는 입양하잖아.
따지고 보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앤데 근본도 모르는 애를 어떻게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여. 당신 자꾸 까먹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애들 재단의 사돈집이야. 도영이가 그런 애 만나고 다니는 거 사돈집에서 알아봐. 우리를 뭘로 보겠냐고. 결혼은 양가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거야. 선영 언니 겉으로는 곱상한 척하지만 여기저기 누구 피인지도 모르는 애들 입양하고 피 안 섞였다고 수지랑 결혼시키질 않나? 남편인지 삼촌인지 촌수도 이상한 남자랑 한 집에 살고 보통 어수선한 집구석이 아닌데 우리가 꼭 수지 문제를 떠나서도 어떻게 그런 하찮은 집과 사돈이 될 수 있어?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선영 언니 꼬임에 또 놀아나서 우리 도영이 인생 망치면 안 된다고 글쎄. 진장수는 잔윤자의 말에 어이가 없어 한숨만 나옵니다. 한편 채우리의 결혼식에 찾아온 뜻밖의 하객은 다름 아닌 장영사였는데요. 장영사는 김마리가 찾았다는 현우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결혼식에 들렀지만 표정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김마리에게 긴히 전할 말이 있어 보였는데 좋은 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돌아갔고 다음날 김마리를 찾아가 중요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김마리는 장영사님이 웬일로 오셨어요? 하자 장영사는 제가 아드님 결혼식에 갔었습니다. 현우군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5살 전단지 속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멋지게 컸더군요. 아드님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마리는 오셨으면 인사라도 나누고 가시지 왜 그냥 가셨어요? 우리 현우 찾아주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끼리만 잔치를 한 것 같아 죄송해요. 그러자 장영사는 그런데 현우군 이름을 한우리로 하셨던데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하자 김마리는 불편하긴 하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그런데 현우가 그 이름을 계속 쓰길 원해서요. 정순정 씨 때문만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오랫동안 정이 들었나 봐요. 몇 번 그 이름은 안 된다고 설득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장영사는 그렇군요. 자신을 유괴한 사람이 붙여준 이름을 그대로 쓰더니 현우군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순정 씨를 용서하고 싶은 의도가 있을까요? 아무튼 전 다른 이유가 있어서 결혼식에 찾아갔습니다. 왠지 급하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는데 사실 그날이 현우군 결혼식인 줄은 모르고 있다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일단 돌아갔었죠. 김마리는 다른 이유라니요? 우리 현우에 대해 무슨 문제라도. 하자 장영사는 정순정 씨가 죽던 날 한 원장님이 정순정 씨의 치료실을 나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해서요. 지금은 개인 병원 개업한 의사인데요. 정순정 씨가 죽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요양병원 의사들이 몇몇 해고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정순정 씨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순정 씨 자료를 누가 가져갔나 알아보던 중에 알아낸 사실이었죠. 김마리는 그 자료는 한 원장이 가져간 거였어요. 절 도와서 우리 현우를 찾아주려고 그랬다더군요. 장영사는 거참 이상하네요. 정순정 씨 자료를 찾았다면 정순정 씨가 현우를 데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일까요? 김마리는 장영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한 원장이 우리 현우가 어디 사는지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 사람은 최근에 제가 채우리로 살고 있는 현우에게 집착을 못 버리자 유전자 검사를 직접 해서 저한테 현우를 찾아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 이상한 말씀 하시지 마세요. 장영사는 제가 실례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현우군을 찾았다고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우 유괴범이 정순정 씨인 것이 드러났으니 더 이상 추적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도 현우군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사건이라 명확하게 결론을 짓고 싶었습니다. 정순정 씨의 치료실에 한 원장님이 다녀가시자마자 정순정 씨가 악화되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김마리는 장영사의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선영을 찾아가 물어보기로 합니다. 사부인,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정순정 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누가 정순정 씨를 찾아온 적 있었나요? 하고 묻자 최선영은 아니요. 순정 씨는 물론 저도 그때는 우리 수경이와 연락이 닿지를 않아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절 찾아오는 건 오직 제 수술을 맡아주신 한 원장님 뿐이었죠. 순정 씨도 한 원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순정 씨가 집중 치료실에 있다가
사망해 버렸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날 원장님을 만났었더라면 지금까지 채우리로 살아오진 않았을 거예요. 김마리는 순정 씨가 죽던 날 혹시 한 원장이 병원에 왔었나요? 최선영은 그럼요. 한 원장님이 주기적으로 제 상태를 체크하러 오셨는데 순정 씨가 죽던 날도 오셨어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기회를 아쉽게 놓쳐버렸으니까요. 김마리는 한 원장을 정순정 씨 치료실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다고 장영사님이 그러셔서 저도 모르게 사부인을 찾아온 거예요. 혹시나 뭐 하시는 게 없으실까 해서요. 장영사님이 생각 없이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최선영은 순정 씨 치료실에 한 원장님이 다녀갔다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도 왠지 이상한 생각을 한 게 있긴 한데 순정 씨가 그날 제게 남긴 물건이 있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최선영은 채우리의 방에 가서 상자를 가지고 왔고 넥타이핀을 꺼내 보여줍니다. 이거 혹시 한 원장님 거 맞으세요? 최선영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김마리는 놀라서 넥타이핀을 잡는데요. 이게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최선영은 순정 씨가 죽던 날 이걸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 아버지가 다녀갔다고 말했고요. 한 원장님이 순정 씨 병실에 왔다 간 것일까요? 김마리는 이건 분명 한 원장 것이 맞아요. 이건 한정판이라 별도로 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김마리는 장영사의 말이 떠오릅니다. 한진태가 현우가 이미 누구와 살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정순정을 찾아다녔다는 말. 김마리는 즉시 한진태에게 주려던 400억 유산을 철회시키고 채우리에게 사실대로 말합니다. 현우야, 미안해. 널 유괴한 것은 정순정 씨이지만 널 또다시 버린 것은 한진태 원장이야. 그리고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너를 지키기 위해 네 아버지랑 결혼을 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으니 내 잘못도 크구나. 김마리는 넥타이핀을 채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며 눈물을 흘립니다. 채우리는 그게 왜 어머니 잘못이냐며 김마리를 다독였고 한진태를 찾아가 말합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니야. 어머니가 지켜오신 해들가의 모든 것을 이제 당신은 먼지 한 톨 가질 수 없어. 당장 내 어머니 집에서 나가. 모든 죄가 들통이 난 한진태는 해들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